안녕하세요. 순환의 민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위한 현장 적응형 플랫폼인 어토케어 T를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고 간단하게 시연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영상 분석에는 필수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입력받는 영상, 비디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영상을 분석하는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AI 모델을 분석하여 결과를 표시해주는 뷰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이 화면이 바로 그 뷰어의 화면입니다. 이 현장 적응형 AI 또는 지속가능 AI 서비스는 어떤 사이클이 필요한데요. 그 사이클을 짝은 바로 디텍터, AI 모델에 탑재된 디텍터 검출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검출기로부터 이미지들을 습득받은 학습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정형 AI, 정적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포된 AI 모델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데이터가 변화가 있거나 약간의 드리프트가 발생한다면 재학습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고정형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학습을 위해서는 머신러닝 전문가와 그리고 대규모의 라벨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AI 시스템이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속가능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AI 서비스 자체가 저비용 고효율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학습기와 디텍터, 검출기가 쌍으로 다 필요한 서비스 사이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학습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지속가능 AI 시스템에서 어댑티브 AI, 현장의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정제하고 학습하여 모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AI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AI 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엔드투엔드 AI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기에는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 어, 데이터 수집부터 배포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표현하고 그 기술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MLOps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전통적인 MLOps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흐름과 그리고 저희 순노아 랩에서 있는 차별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정제, 그리고 데이터 준비, 학습, 평가, 그리고 빌딩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영상 분석 엔드투엔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 그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 또는 이미지 또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고요. 만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이미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로우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대용량의 로우 데이터셋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선별적으로 정제합니다. 중요한 기능이고 차별성 있는 기능이고 데이터 필터라고 부르고요. 이런 필터된 이미지들 중에서도 라벨링을 수행하거나 또는 언라벨링된 이미지를 자체를 데이터를 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와 오토 라벨링 가운데는 액티브 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언라벨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준지도 학습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그다음 평가 그리고 모델을 빌딩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앱 메이킹입니다. 이 앱 메이킹의 그 앱이 무엇이고 왜 앱 메이킹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날의 연구진들은 애플리케이션 앱스, 비전 앱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비전 앱이라는 것은 어, 재학습을 위해서 비전 AI 사업의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은 영상 또는 이미지를 받아 아, 모델의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벤트를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AI 비전문가도 사전 학습된 모델과 이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고 빠르게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학습기가 디텍터한테 모델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태스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이 앱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 빌드 후, 최적화 후 ONX 모델을 가지고 앱으로 싸고요. 그리고 TensorRT나 인텔 같이 엔진 파일로 플랫폼에 만든 엔진 파일로 빌딩 후 앱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앱 레지스트리에 끌고 놓으면은 이 디텍터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앱을 어떻게 배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모니터링 화면이죠. 녹화된 영상들에 대한 영상들 볼 수 있고 현재 폴다운, 쓰러짐이라는 거가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디텍터라고 불렀던 아까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 디텍터 부분, 이 디텍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이름이 오토케어 D입니다. 오토케어 D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케어 D는 UI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세이프티 비전 앱이라고 해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비전 앱이 이 채널에 돌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현재 폴다운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세이프티 앱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정보는 퍼슨과 불, 사람과 불, 화재를 탐지하고 그리고 레코니션은 사람 쓰러짐, 헬멧 벗음, 그리고 마스크 벗음을 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그 채널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폴다운에 대해서 이제 ROI를 긋고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ROI 긋보겠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탐지하라.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을 확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오단에서 탐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사람이 지나가고 쓰러지게 되면 이와 같은 폴다운 탐지가 되고 그에 대한 영상들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쓰러짐 이벤트가 발생했고요. 채널별로 앱을 또 설정할 수 있고 아까 보였던 오토케어 DX에서 해당 것들을 다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앱들을 삭제하고요. 앱 자체를 다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을 등록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세이프티 앱을 등록하게 되면 이 세이프티 앱을 볼 수 있고 똑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모델의 파이프라인 구조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아까처럼 AI 모델에 대한 파이프라인과 이벤트 스펙을 정의한 비전 앱을 제공함으로써 재학습이 가능하도록 태스크별 재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학습기에 대한 어떻게요 T에 대한 그 시연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면서 아이의 모델을 저희가 사전에 드렸던 어떤 앱스 클래시피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재정의해서 파인 튜닝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벨링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되어 있는 라벨링을 이용해서 한번 한 사이클 정도 트레이닝을 돌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찍은 영상인데요. 어떤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칫솔, 뭐 커터칼, 뭐 네, 기타 버드마카, 뭐 여러 가지 영상들에 대해서 물통,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찍은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 샘플로 하나 이제 샘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같은 경우는 새로 생성할 거기 때문에 new 앱하고 모델을 새로 생성하기 때문에 모델 네임을 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샘플 모델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작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재정의를 해볼게요. 프로덕트라고 하고, 프로덕트에 있는 제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클래스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칫솔, 그래서 칼, 제가 미리 봤던 영상에서 마카, 보드마카죠. 마우스, 휴지, 가위, 무선 이어폰, 그리고 USB, 그리고 물통,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하게 되면은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샘플 모델, 네, 이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샘1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샘플 앱으로 제가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아까 제가 했던 로우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로우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아까 그 동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동영상의 익스트랙션인데요. 프레임당 1프레임 정도 익스트랙션 시키고, 네, 익스트랙션 되고 있죠. 이 익스트랙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 영상 입력 받아서 이미지 캡처를 만들어서 데이터 필터 전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됐으면은 이제 업로드를 시키고요. 이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업로딩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됐습니다. 그럼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이 백그라운드일 겁니다.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다음 피처가 없고 대부분 백그라운드로 되고 가끔 가다가 이런 피처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라벨링 툴 가지고 라벨링을 수행하게 되죠. 라벨링 툴을 수행하게 되면은 라벨 스튜디오를 열고 해당하는 것들을 라벨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부러 백그라운드 쪽을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화면 같은 거에 뭐 백그라운드로 두고 해도 되고요. 칫솔 등 이렇게 해서 라벨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라벨링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벨링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셋으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해당하는 라벨 스튜디오 열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임의로 정의한 그 클래스들에 대해서 라벨링 툴조차도 라벨링 툴이 연동돼서 활동할 수 있다. 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라벨링을 했다고 가정하에 한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플릿, 당연히 이제 스플릿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누고 또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모두 미리 보기로 다 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인프런스, 오토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머지할 수도 있고 필터 기능이 있고 라벨링 된 걸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키워드들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네, 미리 근데 제가 라벨링한 프로젝트를 한번 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이 학습들이 돌아갔죠. 네, 이 학습들이 돌아갔고 데이터 세트는 여기 있습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 세트를 보게 되면은 저 똑같이 151장을 맨 처음에 처음 데이터로 이닛 데이터로 넣고 학습을 75장 넣고 마늘 76장을 학습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75장을 스플릿을 해서 60장과 15장을 넣고 프레임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썼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 모델이 나왔고요. 그 모델들이 보시다시피 init train, cycle 1, cycle 2 이런 식으로 점차 점진적인 학습을 시작했고 했습니다. 이 토탈 트레인이라는 하는 부분들은
맨 처음에 151장 전체를 다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핵심적인 차별적인 부분이 데이터 필터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 필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델한테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서 학습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시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나눠서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 더 트레인을 시켜볼게요. 토탈 트레인 2로 가겠습니다. 2로 하고요. 모델은 초기 모델로 하고요.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은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트레인 데이터셋, 그리고 다음에 토탈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처음에 나눴던 데이터셋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튜닝하지 않고 바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게 매우 작은 모델, 작은 분류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학습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1장을 그대로 테스트랑 밸리데이션 나눈 그 151장 전체를 그냥 학습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네, 완료됐죠? 네, 토탈 트레인 2라고 만드는 거 확인하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눴다고 했던 이 사이클 1이라고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이클 2에서 제가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2라고 있는 이 데이터셋 76장에다가 이 지금 맨 처음에 트레인에 아예 쓰지 않은 이 76장에서 셀렉션을 해가지고 유의미한 장수 10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습에 쓰지 않는 데이터셋의 필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10장을 아까 사이클 2라고 하는 이 모델을 기준으로 제일 유의미한 76장 중에 10장을 선택해달라 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10장이 선택돼서 나옵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이어폰이 좀 모델이 이어폰이 좀 헷갈리고, 이런 작은 USB 같은 게 헷갈렸나 봅니다. 원통, 그러니까 물통인데도 원통인 부분이 좀 헷갈리고, 부드마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버켓 데이터 필터, 매겨가지고 10장이 됐고요. 그러면 사이클 2, 76장이랑 10장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사이클 3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 세팅에서 아까 했던 사이클 2 데이터와 그리고 아까 10장 필터된 그룹 셀렉팅된 10장의 필터 데이터를 합쳐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80장이 됐죠. 아까 76장인데 아마도 모델이 중복되는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4장만 추가되었습니다. 80장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이클 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사이클 2죠. 2 기준으로 이제 모델 학습을 시키고, 트레인 데이터셋은 사이클 3 아까 만든 데이터셋이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처음에 만들었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튜닝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학습이 돌고 있죠. 네. 사이클 3의 학습 결과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토탈 트레이너가 만들었던 게 151장 전체를 학습시켰던 거고, 사이클 3는 지금 80장, 150장 중에 80장만 학습시킨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토탈 트레인이라고 했던 전체 151장을 한 거에 F1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0.6, 좀 낮죠? 그러면은 제가 사이클 3라고 했던 80장만 학습시켰던 거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사이클 3가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데이터 필터, 즉 일부분만 셀렉션해서 학습하는 것이 전체를 학습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을 때도 도면마다 틀리긴 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이클 1, 2, 3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사이클 1, 2, 3를 한번 첫 번째 한 70, 두 번째, 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점차 놓치면서 0.9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거나 시스템이 판단해서 학습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 파이프라인 연결들을 바로 이 시스템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을 고르고 샘플링, 아까 했던 액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몇 장을 고를 것인지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은 이제 사람이 직접 셀렉팅 된 거를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라벨링 과정을 스킵을 했지만요. 그다음에 학습, 피니시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여기 생성이 돼서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방금 했던 과정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방금 한 활동은 이 해당하는 이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준 게 맞고요. 주요 기능들만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던 아까 필터의 기능을 보셨잖아요. 그 필터의 기능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데이터를 업로드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스플릿을 했고요. 테스트와 밸리데이트.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 기능이라고 하고 하는 액티브 샘플링이라는 기능은 모델이 판단했을 때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평가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이 해서 머징을 하고 라벨링을 해서 가수 학습을 돌리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사이클 1, 2, 3를 돌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실제로 유즈 케이스입니다. 머신 비전에 쓰이는 데이터고요. 이 도메인 데이터가 맨 처음에 어큐러시가 98% 나왔겠죠. 그러나 미세하게 조강이나 어떤 광학계 이상 좀 변경이 있거나 체인지가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는 컬러가 살짝 변경됐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모델인데 72.97%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도메인 드리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액티브 러닝을 기반에는 액티브 샘플링을 해서 수행한 결과, 어, 그냥 액티브 러닝을 샘플링을 했더니 99.45가 나온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 도메인의 그 피처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요 이미지에 대한 것이죠. 분명히 도메인 드리프트가 일어났죠. 전체 영상은 33,000장을 아마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어야 되지만은 저희가 이제 100장만 해가지고 99.45가 나왔는데 그 100장이 바로 요 도메인 드리프트가 일어났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측정한 이 빨간색 100장만 했었더니 99.45가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비용 고효율의 AI 시스템에 대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000장 했던 이미지를 100장만 했던 그거 샘플 100장만 학습에 사용했고 그거는 사이즈로 본다면 6.2GB에 해당하는 거 200메가만 사용했다는 것이고 라벨링 코스트에서도 0.25 이거 구글 기구줄입니다. 25달러 했던 거라고 친다면 그러면 2,900장을 아꼈으니까 725달러에 그걸 세이빙할 수 있었고 또 CO2로는 0.187kg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위한 주요 기능들이 실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거를 다시 리캡을 해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위한 사이클이 필요하고 그것은 디텍터와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그런 트레이너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응형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찰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찰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애플리케이션. 재학습이 가능한 모델의 파이프라인과 이벤트 스펙이 정의된 태스크별 AI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그것을 패키징하고 계속 재학습에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재학습을 이용한다는 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스템은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스노이랩에서 개발한 오토케어 T는 이 데이터 필터와 언라벨드 플로우 그 다음에 앱 패키징 메이커가 다른 MLOps 플랫폼과의 차별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시연해드렸고 그것을 실제 사례로 증명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오토케어 T 중심의 지속가능 AI 서비스 개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